2024 물품 결산, 물품관리 보고서 작성 지침 교육. 안녕하십니까. 2024 회계년도 물품 결산 물품 관리 보고서 작성 지침 교육을 진행하게 된 조달청 송준오 주무관입니다. 본 교육은 2024 회계년도 물품 결산 시 작성하는 물품 관리 보고서에 대한 작성 방법과 2025년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수립 방법, 그리고 물품 관리 업무 시 참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년도 물품 결산 물품 관리 보고서 작성 지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물품 관리 보고서 작성 개요와 정기 재물조사 보고서 작성 지침, 물품 관리 운용 보고서 작성 지침,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작성 지침, 물품 관리 주요 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물품 관리 보고서 작성 개요입니다. 물품 관리 보고서는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 재물조사 보고서, 물품 관리 운용 보고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품 관리 보고서 작성 대상 기관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장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대법원 등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보고서는 그 특성에 따라 대상 물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보고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물품관리 운용 보고서는 취득단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물품 수급관리 계획은 금액에 상관없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인 146개 품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내구성 물품, 금융리스 물품, 상용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며 운용리스 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방법은 소유권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며 흔히 할부 구매와 차량 렌트를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와 렌탈은 다른 개념이므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보고서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로 물품관리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물품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물품관리법 적용 제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현금,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 선박, 항공기, 그 외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군수품 등이 제외되며, 추가로 물품관리법 제49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으로 소모품, 정보미술품, 정보미화물품, 박물관 전시품 등이 있습니다. 단, 금융리스 물품 및 소프트웨어는 조달청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보고서 작성 전 사전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브레인 물품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재물조사 실시 전에 물품의 취득, 처분 등 이동 상황을 정리하고 사용 중인 물품 분류번호 및 물품 식별번호의 오류 내용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류 내용은 실제 물품과 다른 분류번호,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목적에 맞지 않는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목록화 작업을 통해 실제 물품과 일치시키는 작업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식별번호를 용도에 맞는 식별번호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익 회계 처리 적정성 검토는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으로 기타 증감 처리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상 업무 처리로 변경 가능한 경우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은 예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등록한 경우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프로그램별로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준비는 각 기관의 물품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정수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현행화 결과와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하오니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미리 현행화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숙지해서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각 보고서별로 상이한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와 물품관리 운용 보고서는 각 중앙행정관서에서 취합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 작성 지침입니다. 정기재물조사는 보유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조사하여 물품 운용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자산 재배치, 적시 처분 등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각 기관별로 세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재물조사 시 조사반은 물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들 중 물품관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재물조사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재물조사를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합니다. 다음은 정기재물조사반 편성 및 교육 예시입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운영부서별로 일정을 수립하고 각 운영부서별로 운영관 또는 그 부서에서 물품을 담당하는 직원 입회하에 재물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기재물조사 시 사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년도 취득 및 처분 관련 장표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조사 시 사용하는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사전 정비하고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재물조사를 위해 재물조사 전에 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 상태가 불량인 태그는 재발행 후 부착하셔야 됩니다. 정기재물조사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배창식 방법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개창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수자는 모든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여 초과, 부족, 불용품의 구체적인 사유를 휴대용 리더기에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하고 목록에 없는 물품을 발견할 때에는 리더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불용 대상 물품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의 기본사항과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불용 대상 물품 목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실제 재물조사 시 물품 운영관 또는 부서 물품 담당자를 입회시켜 소관 물품의 수량 확인과 상태 파악에 협조를 구하고 재물조사 목록표에 서명 날인토록 하여 소관 물품의 사용 현황 확인과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기재물조사 결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조사에서 확인된 초과품, 부족품, 불용대상품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조정은 재물조사 결과 사무상 착오로 발생한 경우 장부의 수량과 가액을 실제 수량과 가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운영보고서 작성 지침입니다. 물품관리 운영보고서는 정보 물품의 운영 현황과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각 일선 회계관서별로 작성하며 시품종 구분표에 따라 품종별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품종 구분표는 2024 회계년도 물품관리보고서 및 2025년도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 부록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운영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관리 운영보고서와 감사원에 제출하는 물품관리 계산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24년에 폐지된 관서의 물품관리 운영보고서는 24년 말 현재액이 0원으로 감액된 감액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3회계년도 보고서에 23년도 말 현재액과 24회계년도 보고서에 23년도 말 현재액은 일치해야 하며 23년도 말 현재액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24년 회계년도 물품관리 운영보고서에서 증가 감소를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결산이 완료된 23년도 말 현재액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물품관리 운영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브레인에서 각 물품관리 관서별 보고서 작성 및 마감 메뉴에서 확정 처리하면 되며 중앙관서에서 최종 처리 시 총괄청으로 자동 전송 처리됩니다. 다음은 물품 수급관리 계획 작성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 계획은 재물조사, 정수 제도와 연계되어 불효불급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립하는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연관 계획을 말합니다. 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 절차는 국회에 예산 요구서를 5월 말까지 제출하고 12월에 확정된 예산과 12월 31일 기준 수행한 정기 재물조사 보고서와 기간별로 수행한 정수 현행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수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품 수급관리 계획 작성 대상 물품은 정수 대상 주요 물품인 146개 품명으로 계획적 취득과 처분이 가능한 상용 물품 및 범용성 물품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이나 공사 등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취득하는 물품 등 취득 계획 파악이 어렵거나 곤란한 물품들은 변경 계획을 통해 반영하시기 바라며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은 일선 회계 관서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회계별로 정수와 수급 계획을 별도로 각각 수립하셔야 됩니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중인 물품 분류 번호의 오류 내용을 정비하고 일선 회계 관서별로 정수를 확정하여 정수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취득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일선 관서에서는 예산 규모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정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물품 분류 번호별로 취득, 처분 계획의 수량과 금액을 작성하고 확정하면 됩니다. 정수 책정 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조직수 또는 사무공간의 면적, 업무량 등의 조건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기관의 특성에 맞게 산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정수 책정 산출식 적용 예시입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식에 따라 소요량이 산출되며 적절한 산출식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정수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비량으로만 정수를 조정하는 행위는 물품 감사에 지적되는 행위로 반드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산출식을 찾아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의 제출 방법은 RFID 물품 관리 시스템에서 정수와 재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연도 취득 및 처분 계획을 입력하면 자동 생성되며 저장 및 확정하면 상급 기관에 취합 보고됩니다. 최상위 기관에서는 소관 기관의 전체 수급 관리 계획을 취합하여 확정 후 취합 후 보고하고 최상위 기관에서는 소관 기관의 전체 수급 관리 계획을 취합하여 확정 후 취합 보고하면 되고 취합 보고 시 조달청으로 자동 전송됨에 따라 별도 서면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작성 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큰 폭의 오차가 발생하는 값을 입력하면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서에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최종 제출하면 조달청에서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매년 3월 말일에 정부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에서는 확정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소관 기관에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관 물품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물품관리 주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선 조달청에서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감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치감사는 평가부진기관과 기타 조달청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년 평가에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 미수립 미제출 기관에 대하여는 최대 3점 감점할 예정이며 실적 대비 150%를 초과한 기관도 실시감사 대상에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오니 꼭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감사 시 주로 적발되는 공통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총액 계약으로 일식 계약 후 일식 등재하거나 미등재한 경우입니다. 물품은 일식으로 등재하면 안 되고 자산취득비 외 예산으로 구매한 경우라도 내구성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물품 상태 분류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재물조사 자체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는데 수시 재물조사를 미실시한 경우입니다. 요즘 외주 용역을 통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시고 물품 담당 공무원의 교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 소재 및 인수인계의 적정성을 위해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상, 의자, 특히 금융리스로 구매한 전산 장비 등의 물품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한 경우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태그를 물품에 부착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술품 관련 사항입니다. 각 기관에서 보유 중인 미술품은 반드시 조달청 미술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되며 명제표와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프트웨어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총괄관리부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 관리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꼭 총괄부서 지정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시고 대장은 반드시 상시적으로 최신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폐기 관련입니다. 물품 폐기 시 해체 폐기 조서를 작성해야 되나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계인수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관리하시고 취득 단가가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용 가능한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하여 처분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과 자주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품 관리는 크게 취득, 보관, 사용,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기관 관리 체계를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고 관리기관은 각 중앙관서의장과 산하물품관리관 그리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으로 구성됩니다. 물품관리기관으로서
중앙관서회장은 소관 물품 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물품관리관은 관서 물품 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물품 출납 공무원은 그 관서의 물품 출납 및 보관 물품을 관리합니다. 물품 운용관은 각 운용부서의 물품 사용, 정비, 보관 관리, 출납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 공무원은 의무적 설치기관으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흔히 물품은 동산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품관리법상 물품과 동산은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물품관리법상 물품은 일반적인 동산에서 국유재산, 현금, 수표 등을 제외한 물품을 말합니다. 물품의 분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질의하시는 내용은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의 구분입니다. 내구성 물품은 사무용 집기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을 말하며 소모품은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 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 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말합니다. 일반 수용비로 지출이 가능한 물품은 통상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등 사무용품이거나 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때를 말하며 사무용품의 기준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취득의 종류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매와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매는 유상으로, 기증은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기증 물품을 접수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등재 관련으로는 가격, 단위, 예산 관련으로 질의가 많았습니다. 물품의 취득 가격에는 물품 대금, 관련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 그 외 부대 비용으로 포함되며 단위는 물체를 구성하는 단위, 즉 물품 분류 번호 단위로 등재하고 그 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에 편입하고 국유재산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은 시설물에 배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식으로 등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일식으로 등재하면 어디까지 일식의 물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물품 관리나 유지 보수 시 불편함을 야기하고 물품 관련 통계 산출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꼭 분리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그 예산 관련 질의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외에 예산으로 취득한 물품을 어떻게 등재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구성 물품이면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사용 관련 질의는 관리전환, 사용전환, 할당 출급 관련 질의였으며 관리전환은 물품관리관 상호 간의 소관 물품 이동을 말하고 사용전환은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 운용관 사이의 물품 이동을 말합니다. 할당 출급은 상급기관에서 취득과 동시에 하급기관으로 물품을 등재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관리전환과 유사하나 소속 변경 없이 등재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 관리전환은 규정상 중앙관서 간 관리전환, 회계 간 관리전환으로 구분되나 언급되지 않은 중앙관서의 관리전환이 있습니다. 회계 간의 관리전환은 유상이 원칙이고 중앙관서 내 관리전환은 불용 없이 각 물품관리관끼리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서 내 물품의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내용연수 이전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방실입니다. 보통 물건이 없어지거나 누군가 혹은 사건에 의해 훼손된 경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리 방법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즉시 중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앙관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기재부, 조달청, 감사원에 통지하고 위임 한도액 범위 및 변상 기준에 따라 변상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직원 책임법에 따른 위임 한도액과 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에 따라 손방실 처리한 경우 중앙감사의 장은 기재부, 조달청,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판정 전 변상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면책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명이 가능하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의 절차입니다. 물품의 처분 시 상태 분류, 불용 결정, 관리 전환 소요조의 처분순으로 진행하며 상태 분류는 활용할 수 있는 물품, 활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고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할 때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불용 결정은 소각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용 결정하며 관리전환 소요조에는 불용 결정한 물품 중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자산 재배치를 위해 소요조회하는 것으로 의무적인 행위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소관 내 10일, 소관 내 20일, 총 30일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각은 보통 활용 가능한 불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일반 경쟁이 우선이며 예정 가격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물품관리법에 별도로 명시된 수의계약 특례와 경매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추가 설명드립니다. 물품관리법상 경매는 흔히 생각하시는 현장 경매를 말하며 수의계약은 일반 경쟁 이외 유찰 시 수의계약하는 것 외에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 외에 예정 가격은 거래신뢰 가격,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제3자 견적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양여는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행위이며 양여 시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계속 사용을 전제로 양여하며 양여받은 단체에서 판매를 위해 양여를 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 무상양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무상양여 시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업무별 물품관리 권한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하기 쉽게 금액별, 물품 상태별 구분해서 권한을 표시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와 미술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법상 소프트웨어는 보통 상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개발 소프트웨어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한글이나 오피스는 상용 소프트웨어며 나라장터, 홈택스 등의 소프트웨어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하드웨어 귀속형 소프트웨어는 주 장비에 편입해서 관리하시면 되며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부서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정기점검 및 상시적으로 변동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 관련 내용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지침 내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미술품은 정보미술품과 정보미화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관에서는 취득 시 정보미화물품으로 등록되며 정보미화물품은 조달청에서 정보미술은행에 심사 의뢰하여 정보미술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정보미술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자체 취득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경우는
5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부로 받은 경우, 건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자체 제작한 경우, 그 외에 조달청에서 승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에는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미술은행에 취득 요청을 해서 대부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품도 일반 물품과 같이 기증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며,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은 국가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등재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술적 보존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상 대장을 참고해서 별도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조달청 내용 연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책정은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에서 별도로 정해서 관리하거나 조달청이 고시한 물품 중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 연수를 찾아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관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 연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 조정이 가능하오니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물품관리법상 내용 연수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평균 사용 기간과 다른 법령을 참고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사용기간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생길 경우에는 신속히 처분해서 사용기간 정보 왜곡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 적용은 취득 당시 내용연수가 아니라 불용 결정 당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며, 내용연수 전에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수리한계 최대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식이 아래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무상양여 추첨제는 21년도 말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특정 단체에 집중 양여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종합평가에서 추첨제 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였고, 무상양여 실시에 대한 전체 배점을 3점에서 1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첨제는 최대 7점까지 받게 되나 지정제는 최대 1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즉 정부 물품 재활용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물품 재활용 사업 활성화 추진 배경은 환경보호,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이번에 종합평가에서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실행률 항목을 최대 8점으로 신설하였으며, 관련 규정 개정 및 재활용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해서 2025년 새로운 계약으로 업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산하기관에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년도 물품 결산, 물품 관리 보고서 작성 지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